자, 확률 정의부터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확률 정의는 물론 이제 그 중등과정 경우의 수와 확률 할 때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실이요. 내용 말고요. 알겠죠? 예. 이제 이 고등확통에서는 확률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것들을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용어를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확통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조금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시행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부터 적어볼게요. 시행이 뭐냐라고 하면 경우에서 확통에서 말하는 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행의 특징은 같은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자, 시행의 정의를 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시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즉 시행이 될 수 있는 건 강력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시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교과서는 맨날 재미없이 동전만 던지고 주사위만 던지는가? 이걸 만족하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이죠? 제 책을 던지면 안 되나요? 이걸 만족하지 않아요. 막 책이 모퉁이가 구겨지고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이런 느낌? 유리로 된 주사위를 던지면 안 되나요? 주사위가 깨지면서 반복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왜 그 요즘엔 많이 없는데 그 옛날 시장에 가면 야바이꾼이라고 해서 알아요? 그 사람들 돈 걸기 막 해가지고 주사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막 고도로 훈련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주사위를 만들어서 던질 수 있어요. 약간 확률적이긴 하지만. 그럼 그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면 우연에 의해 좌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면 시행이 아닌 거예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던져야 시행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표본 공간을 얘기할게요. 자, 표본 공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거거든요. 확률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세 가지로 정의할 거고,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기 전에 수학적 확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이 원래 모든 경우의 수에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비율로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다루는 게 편하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다루는 게 되게 편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체 집합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전체 집합의 개념을 확통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U라고 안 쓰고 S라고 씁니다.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알겠죠? 예.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방금 주사위 얘기했으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다 이런 거 생각이 되겠죠? 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주사위를 예로 들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겠죠.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가다 보면 6의 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사건.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사건이 되거든요. 맞잖아. 사건이 뭐냐고 물으면 딱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우리가 소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우리가 5 이상의 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걔가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통점이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야. 얘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자체도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래에서 말하고 싶은 전사건입니다. 풀 이벤트라고 하는데 전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온 사건. 이러면 얘가 전사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1이죠. 됐니? 전사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가급적이면 확통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돌려가면서 제가 쓰려고 얘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일어날 확률이 1인 사건, 1인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표본 공간 자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의 공자는 당연히 빌공자예요. 공집합이랑 좀 유사한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공사건인가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시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하나의 시행이 정해지면 그 시행의 샘플 스페이스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공사건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어떤 집합의 연산을 위해 어거지로 만든 개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다. 알겠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확률이 0이지만 그냥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 번째, 근원 사건입니다. 이 근원 사건은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분할과도 관련이 있는데 샘플 스페이스를 막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예. 근데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겠지. 맞아?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2의 눈이 나온 사건과 4의 눈이 나온 사건과 6의 눈이 나온 사건을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쪼개고 난 다음에 2의 눈이 나온 사건 어떻게 쪼갤 수 있니? 라고 하면 더 이상 못 쪼개잖아요. 걔가 근원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얘기하죠. 새로운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벌써 어렵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확통이 뭐가 좀 어렵냐면 용어가 좀 어려워요. 뒤로 가면 용어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어를 잘 학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용어를 잘 학습을 하려면 당연히 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서 얘기한 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네. 전사건은 1의 눈이 나온 사건과 2의 눈이 나온 사건과 3의 눈이 나온 사건과 4의 눈이 나온 사건과 5의 눈이 나온 사건과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그럼 전체 집합이요? 네. 그게 전사건입니다. 공집합. 예. 그러니까 사실 공사건은 딱히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주사위 던져 어떻게 돼야 공사건이냐? 아니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맞잖아. 주사위가 이렇게 모서리로 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모쏠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걔가 일어났잖아. 공사건이 될 수가 없잖아.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공사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약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확률의 계산 때문에 계산을 하다 보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공사건의 개념을 정의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전 사건이 뭐냐고 이 친구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1, 2, 3, 4, 5, 6이라고 안 했지. 1, 2, 3, 4, 5, 6이라고 해도 될 것 같잖아.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잖아. 1,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사건 자체가 원소로 갖는 거기 때문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일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실제로 그 주사위에 1의 눈이 나왔다고 그게 1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주사위 그 1에 해당하는 면이 나오는 사건을 지칭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다음 또 있다고요? 네, 또 있어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근데 여러분들에서 모를 만한 거는 곱사건이랑 배반사건 정도나 될까? 그런 것 같죠? 예. 두 사건 A, B와 사건은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첫 번째 합사건입니다. 합사건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럼 뭐라고 똑같겠어요? 예? A 합집합 B라고 써도 돼요. 진짜로. 사건은 집합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곱사건입니다. 곱사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교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은 곱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수였어요. 알겠죠? 사건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수였어요. 그러면 2라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은 맞아요? 그러니까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의 곱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교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배반사건입니다. 배반사건은 이미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중등에서 경우의 얘기할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알겠죠?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해요. 하나가 발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일어날 수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 동시에 두 번 썼잖아. 위에서. 그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바는 곱사건이 없다는 얘기잖아. 곱사건이 공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집합이 서로란 말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즉 A 교집합 B가 파일 때죠. 네. 두 사건 A, B를 서로 배반이라고 표현해요.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는 뭐냐? 서로의 사건을 지칭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A는 B의 배반 사건, B는 A의 배반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A는 B의 배반 사건이다.
그리고 여 사건은 알고 계시죠? 여 사건의 여자는 나물 여자고요. 여집합하고 똑같습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표본 공간에서 A의 차집합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용어를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외울 거 많이 없잖아.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전사건, 공사건, 근원사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끝났어. 10개 외우면 돼. 10개. 됐니?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나올 예제들은 엄청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을 주입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쓰면 개념을 주입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 자체가 무척 쉬울 겁니다. 보세요. 얘 봐봐요.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지 1 자체가 원소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합으로 쓸 때 저런 식으로 써줘야 샘플 스페이스를 좀 편하게 쓸 거 아니에요. 이라고 쓰고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읽는 거죠. 이 2는 이벤트라는 뜻이에요. 사건, 이벤트. 알겠죠? E2, E3, E4, E5, E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집합 A는 뭐였습니까? 사건 A죠.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E1, E2, E3가 되겠죠. 집합 B는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E2, E4, E6가 될 거고요. 집합 C는 5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E5 이게 될 겁니다. 됐죠? A와 B 합사건이 C의 여사건과 같으면 보여라 그냥 하면 되는 거죠. A와 B 합사건은 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의 여사건은 5만 제외하면 되니까 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A와 B 합사건은 정말로 C의 여사건하고 같죠. 아주 쉽네요.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 사건의 특징이 뭐였어요? 서로 소잖아요. 곱사건이 없는 거예요.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죠. 그래서 배반 사건임을 보일 때는 그냥 A와 B의 곱사건이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이는 거니까 곱사건을 구해보니까 누가 있죠? E2가 있지 않나? 맞아요? E2가 있다는 게 뭐냐면 얘가 공사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인 거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서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곱사건이 공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이라고 하면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님을 보이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저거 공집합이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공사건이라고 계속 읽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공집합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냥 개념을 주입하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A와 서로 배반이려면 A의 원소를 그냥 갖지 않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A의 원소가 E1, E2, E3니까 E4, E5, E6의 부분집합은 모두 A와 서로 배반이죠. 그러면 2의 세제곱계겠죠? 그래서 8개입니다. 여기서 뭐도 할 수 있어요? 공사건은 모든 사건의 배반 사건이군요. 라는 것도 할 수 있죠. 공집합도 지금 포함시킨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사건은 모든 사건의 배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잖아? 넘어가 되죠? 서령, 뭐 어려워? 그냥 너무 더워요? 저 잠깐 꺼. 히터. 저 뒤에 리모컨 붙어있거든? 아이고 지금 화장실도 못 쓰고 물도 못 써요 지금. 물 잠궈놔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갈 친구들 있으면 혹시 제 건너편 엔젤스 건물로 갔다 오시고, 물은 제가 저기 소파 뒤에다가 이거 사놨거든요. 이거 마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제 중등 수학에서 수학적 확률 정의하지만 사실 올바르게 정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도 학원에 뭐 와야 되는 학생이라고 쳐요. 알겠죠? 제가 내일 학원에 올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알아? 이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우의 수가 내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이에요. 장난하냐? 그럼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냐? 아, 그잖아. 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올바른 얘기냐?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직관이 어떻게 지시하고 있냐면, 내가 복권을 사요. 그럼 당연히 당첨되는 사건과 당첨되지 않는 사건이 있겠지. 근데 당첨되지 않는 사건이 당첨되는 사건보다 압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2분의 1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수학자들도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거야. 아, 똑같은 생각 하니까. 수학적 확률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잘 들어봐요.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말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복권이 당첨될 확률 2분의 1이 아니야, 병신아! 이런 뜻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수학적 확률 정의하려면, 표본 공간 내의 S라고 할게요. 해서 S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 A에 대하여. 이제 그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거든요. probability. 그래서 PA라고 많이 쓰고요. 중등에서 정의했다시피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걸 모든 경우의 수라고 불렀을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하시면 수학적 확률이 정의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중등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정의했을 뿐이냐면,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얘를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작 주삼이나 동전을 던지거나 주머니에서 공을 뽑거나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걸 해야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잖아. 맞아? 여기 이 방에 지금 10명의 학생이 앉아있다. 1등급 나올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10분의 1, 한 명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이다. 이거 안 되잖아. 각각의 학생이 1등급이 나올 확률이 기대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못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빨간색 밑줄은 졸라 기쁜 소식인데? 왜 졸라 기쁜 소식이었는데? 말 잘 들어봐. 1, 1, 2, 3, 3,
3 이런 거에서 응? 숫자 1이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숫자잖아요. 내가 숫자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고 했지. 근데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시킨 상황이면 이 숫자 또한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같은 것으로 봐버리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대상이 서로 다른 대상인 게 오히려 경우의 수 세기가 쉬워요. 같은 대상이 섞여 있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한테 수학적 확률 계산을 시킬 텐데 그럼 이제부터 확률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대상은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같은 걸 주면서 경우의 수를 세라는 문제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이전에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무결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 출제자가 당연히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쓴 건데 같을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수학적 확률 계산하고 시키면 같을 수가 있잖아요. 라는 말이 안 통한다고.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만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확률 3개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 확률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냐? 확률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냐? 이걸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uncertainty라고 얘기하는데 불확실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의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수학이 왜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냐? 확실하게 다뤄줘야지. 안 됩니다. 아니 불확실한 대상을 어떻게 확실하게 다뤄요? 알겠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이라 좀 해보자. 얼추 맞춰보자 이런 느낌으로 출발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도박사들이 만들어낸 학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얼추 맞춰보자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했고요. 왜 3개나 정의하게 됐냐? 아니 확률을 사용하면 엄밀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근원 사건 뭐 같은 정도 이런 기대될 때 이런 거 말고 그냥 경우의 수보다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어이씨 어떡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 구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아요? 아 이러면 수학적 확률 쓸 수 없구나. 다른 확률 써야 되는구나.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맨날 주사위나 동전만 던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진짜로. 맞잖아.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야. 근데 확률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확률들을 고안해낸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 이외에도 다른 확률이 존재할 수 있겠죠. 어떤 특수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애당초에 불확실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 얘가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뭔가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그게 어긋나면 할 수 없다는 거고 이 테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졸라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특성이 좀 그래요. 원래 좀 재미가 없다. 이게. 태연이 괜찮니? 자, 수학적 확률 간단한 거 좀 계산해 볼게요.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다.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봐봐. 흰 공이 3개가 있대. 그 다음에 붉은 공이 5개가 있대.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내겠다고? 2개를 꺼내겠다고. 이랬을 때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다 8C라고 하거든. 봐봐 아무도 말 안 해줬지만 같은 색깔의 화이트 3개도 다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맞잖아. 같은 색깔의 레드 5개도 다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패시브가 다 다르니다. 알겠니?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가 8C2예요. 모두 붉은 공이려면 붉은 공만 2개 뽑아야 되니까 5C입니다. 계산하시면 14분의 5가 되겠죠. 됐어요? 똑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1개, 붉은 공이 3개예요. 그럼 이때의 확률은 분모는 8C4일 거 아니야? 그죠? 분자는 흰 공을 하나 뽑고 그리고 붉은 공을 3개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7분의 3이에요. 계산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애당초에 그
확률을 잘 계산하려면 그냥 경우의 수만 잘 세면 된다니까. 동의하겠니? 경우의 수를 잘 세는데 어떻게 확률 계산을 못하겠어. 그래서 앞쪽에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어? 네. 자, 다음 A, B, C, D 보세요. 경우의 수 문제가 완전 스타일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확률을 구하라고 할 뿐이에요. 이걸 일렬로 배열할 때 A, B, C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A, B, C가 이웃하면 A랑 B랑 C랑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물론 자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D랑 E랑 F를 채우는 형태가 되겠지. 맞잖아?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A, B, C를 한 덩어리를 보니까 4팩토리얼, 그리고 A, B, C 잘 바꾸는 거 3팩토리얼. 이게 지금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라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일 거 아니에요? 6팩토리얼일 거 아니에요? 6개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6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그러니까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려면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두 개를 구해야 되죠. 모든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고, 얘가 지칭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고. 경우의 수 2번 구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못하는데 확률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다 다른 대상을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조금 더 쉽다는 거지.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A랑 B 사이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요? 이때도 A와 B의 자리는 바뀔 수 있죠. 그죠? 예. 나머지 문자는 이제 따로 바라보면 되는 거고. 즉 A랑 사이에 들어간 문자를 한 문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 경우의 수는 일단 A와 B 사이에 들어갈 문자를 고르는 게 4C1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A, B의 자리 바꾸는 게 2팩토리얼. 그리고 방금 만든 이 문자열, 3개짜리 문자열을 한 덩어리로 보고 나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죠. 그럼 구하는 확률은 분모는 어차피 6팩토리얼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4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15분의 4가 되겠네요.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 바로 써볼까요? 원형으로 배열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6-1팩토리얼이죠. A, B가 이웃하면 A,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되니까 5개로 개수가 줄어든 효과가 있죠. 5-1팩토리얼이고 A, B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5분의 2가 된다. 얼마나 쉬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수학적 확률 계산하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얘들보다는 좀 더 복잡하겠죠. 네. 근데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훨씬 더 복잡한 걸 많이 셌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딱히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확률 문제 오답할 때 그럼 경우의 수 다 셀 줄 알면 거의 질문이 없냐. 이런 쪽은 그런데 또 질문이 없진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건 같이 또 세면 되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오히려 확률을 공부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자, 다음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렇게까지 노잼인가? 네. 자, 밑에 써놨잖아. 밑에 거 먼저 읽어봐요. 실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는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계적 확률을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야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는 3명군요, 이게? 대단한데? 야구 선수의 타율입니다. 타율. 왜냐면 야구 선수가 공을 치는 건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날 날씨 영향도 있고, 뭐 투수가 누구냐도 있고, 뭐 타자의 컨디션도 있고, 부상이 있냐 없냐도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같은 조건 아직 반복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타석수분의 안타를 친 개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적 확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수학적 확률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쓴단 말이야. 그냥 쓰는데 이때 시행 횟수가 크면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야구 경기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야구 선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 1번 타자로 나왔는데 희한하게 공이 겁나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 제가 안타 4개를 때렸어요. 4번 나왔는데. 그럼 타율이 100%거든요. 이걸 10할이라고 해요. 할푼리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10할은 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0할이라고 해요. 예, 어쨌거나. 예. 그러면 내가 다음 경기에 딱 나섰을 때 내 이름이 뜨고 밑에다가 타율 18 뜬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1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보면서 와, 저 새끼 18타자니까 또 안타 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는 거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 초반에 반짝한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런데 뭐 KBO 한 경기가 뭐 1년에 136경기다라고 하면 제가 135번째 경기에 나섰어요. 근데 저의 타율이 2할 오픈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4번 나오잖아? 진짜 안타 한 번 정도 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간 그 정도로 기대해도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횟수가 되게 커지면 수학적 확률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게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그리고 확률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2할 오픈이면 4번 중에 한 번 정도 쳐 라고 했잖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고 얼추 맞다는 뜻이지. 실제로 뭐 내가 정말 그 경기에 4번 중에 한 번 친다 라고 말했는데 한 번 쳤어. 그럼 미래를 예측한 거잖아. 그런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PA를 어떻게 잡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n분의 r의 n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얘가 일정한 수에 보통 수렴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놈을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통계적 확률을 구하려면 타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스윙을 하게 해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진짜 양의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은 아니고 n이 충분히 크면, 즉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것을 통계적 확률로 보통 보는데 어느 정도가 충분히 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시행 횟수가 애매하게 나와있으면 이거 크다고 봐야 돼요? 작다고 봐야 돼요? 그냥 뭐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작다고 문제 못 풀거든. 알겠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학에서 또 복잡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아니고, 만약에 통계적 확률을 쓰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문제를 보고 인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n이 뭐 한 100몇 번 이래도 뭐 충분히 크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50몇 번이라도 충분히 크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어? 예. 그런 설명은 다 밑에 써놨고요. 지금 보세요. 이것도 또 재밌는 이야기죠. 선생님, 동전을 앞면이 나올 확률이 보통 2분의 1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동전 3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오더라고요. 이제 던지면 뒷면이 한 번 나오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확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통계적 확률 뜻이 뭐냐면, 통계적 확률로 동전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모델링하면 2분의 1이 맞아요. 그잖아. 근데 통계적 확률로 하면 2분의 1이 나오냐? 나와야 사실은 이게 확률 돌려가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로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점 찍혀 있는 위치가 지금 그 상대도수의 값이거든요. 초반에는 2분의 1 넘는 값이 막 나오잖아.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2분의 1의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우리가 무한번 던져볼 수는 없지만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알았니?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린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사실 통계적 확률은 문제화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제도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알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확률이 기하학적 확률인데 이건 잠깐 쉬었다 정리할게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 쉬는 시간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